네,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이슈를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예, 이제 어떤 실체가 거의 드러나고 있죠. 이제 대화록도 열람하고 네, 예, 대통령 기록관에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곧 오픈될 상황인데 뭐 충분히 더 진실이 입증이 되고 더 이제는 움직일 수 없게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그 동안에 이제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이라든지 네. 또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정치 공세의 허구성이 이번 기회에 다 입증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어제 진짜로 기대하세요 그렇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여야 각각 5명씩 10명 들어가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보고 난 것을 전면 공개를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자기들 입맛대로 발췌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다 결론이 날까요? 오히려 논란이 더 불거지는 거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건 논리 싸움인데 예. 예, 이제 끝까지 논리가 가는데 말이에요. 어제 윤상현 의원의 그 기자간담회를 보고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에 이 사람 명색이 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에 이제 어떤 그 중심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왜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예. 지도 하나를 공개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건네준 그 경제 공동체 구상이죠. 네. 그 보고서의 30페이지에 나오는 예. 네 번째 핵심 과제에 예. 바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즉 공동 어로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여기에 첨부된 지도가 거기 30페이지에 있단 말이죠. 예. 이 지도에서 이제 표기된 공동어로 구역이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뭐 연평허장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왜 합참 통제선에서 다 벗어나 있으니까 네. 북한 쪽으로 예. 예, 어떤 그 경비에도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지도상으로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본 그 윤상현 윤상현 그 의원의 말은 뭐냐면은 아니 준비 제대로 했는데 예. 이렇게 준비 제대로 해놓고 왜 정상회담 가서는 엉뚱한 말 엇박자를 냈냐. 예. 아니 이 지도가 정상회담에 제출된 지도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도가 말을 공식적으로 건네진 그 의사 표현이지. 예. 이번에는 또 말을 이상하게 해서 왜 이렇게 준비 잘 해놓고 지도가 엇박자를 내나요? 지도가 셀프 변경을 했나 보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한 에너지, 무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데, 예. 예, 그 노원 촘스키가 얘기한 무한 에너지라 그랬어요. 최근 들어서 문자를 너무 많이 쓰셔. 아 그런가? 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상상의 나래가 네. 이제 어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예. 윤상현 의원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정치학자가 뭡니까?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어떤 그 위의 논리가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는 건데 네. 이 양반 얘기가 지금 뭐 몇 번 바뀐 겁니까 도대체? 대화록에 폭이 말이 있다 그랬다가 예. 그다음에는 말이 없으니까 맥락이 중요하다 그랬다가 예. 아니 맥락이 이런 거다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그럼 왜 이렇게 준비 잘 해놓고 딴 말을 했냐 그랬다가 아 그러니까 도대체 딴 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에서 논리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사실은 수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수세가 됐지만 또 다른 걸 뭘 자꾸 끄집어들인다고. 그렇죠. 그런데 왜 말투가 그러냐? 아니 그러면 뭐 노무현 대통령 말 그런 거 인제 알았어? 원래 노 대통령 마이크 잡으면 사고 치는 분이에요. 그나마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 덜 친 거라고. 예. 이것도 희한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별걸 다 문제 삼게 돼 있는데. 네. 이제는 또 홍익표 의원도 아주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뭔 자꾸 거리가 필요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과 핵심 논리가 뭐냐. 예. 여기에서 입각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중심을 잡고 보면 되는 건데 윤상현, 정문원 둘 다 미국 정치학 박사예요. 네.
그 하기도 그 참 용하게 따는 것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그 경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실에 입각한 학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게 어제는 아주 그 휴일에 기자간담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그 굉장히 그 노골 저 뭡니까 아주 적나라했다. 국방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요? 예. 아니 국방부는 거기에 공동어로구역 4군데 나온 데가 왜 국방부가 만든 거라고? 그 합참 국방부가 만든 그 거예요. 지도. 네. 예. 아니 그것이 정상회담에서 쓰였다 그러지만 사실은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에서 쓰인 지도예요. 예. 그러면 공동어로구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만 얘기한 것처럼 몰고 갔잖아. 예. 그다음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어로구역은 그 북한이 주장에 상당히 따라가는 걸로 그래서 연평어장까지 내주는 거라고 주장을 했고 네. 또 그 북한이 그어놓은 경계선 그게 뭐냐면 99년 10월에 그 북한이 저기 그 자기네 일방적인 경계선을 선포한 적이 있다고. 네. 그 경계선까지도 이 어로구역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뭡니까? 저기 NLL에 그대로 걸쳐서 그것도 연평도는 빼버리고 그건 점선으로 표기했어요. 예. 언젠가 연평도는 좀 예민하니까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건넨 그 4개의 공동어로구역엔 아예 연평도 부분은 다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인천의 안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뭐 인천까지 위협을 받고 뭐 덕적도까지 뭐 북한 배가 내려온다? 이거는 북한이 옛날에 건넌 경계선 얘기고 네. 지금 이 지도에는 그것도 없어요. 예. 물론 우리가 주장한 지도에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또 뭐 덕적도까지 내려온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네. 지금 그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는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국방부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저기 공동어로구역이 되면 뭐 합참의 어떤 그 작전 그러니까 이 해군 작전의 대잠수함 작전에 네. 이것이 이제 차질을 빚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배에 남하를 그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예. 이제는 인천 경비가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공동어로구역은 우리 어떤 그 저 인천 방어에 굉장히 치명적인 네. 뭐 이런 어떤 그 NLL 포기로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공동어로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한 게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네. 자기네가 주장한 등거리 등면적 공동어로구역하고 똑같거든. 예. 김정일 위원장한테 건네준 지도가. 예. 완전히 똑같아요. 같은 지도예요. 그러니까 저기 또 이상한 해명을 하대. 그 다음 날 아니 그냥 NLL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고 그 저 등거리 등면적도 그런 기준에서 우리는 그 얘기한 거다. 그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로 바뀌었어요. 예. 문제는 그 국방부가 왜 그러면은 11일에 그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저기 공동어로구역은 마치 NLL 포기인 것처럼. 네. 그때 정문원 그 새누리당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자료지까지 내서 또 국정원도 보도자료 내서 똑같은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자기도 한몫 숟가락 얹은 거 아닙니까? 이 국기문란의 어떤 밥상 위에 자기도 숟가락 하나 얹은 거잖아요. 네. 전 청와대 압력이라고 봐요. 근거가 있는 판단이십니까? 아니 정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국방부에서 그 지금 북한 정책과라는 한 일개 과 중심의 예. 그 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국방부의 북한 관련 부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TF를 만들어 가지고 예. 별도 TF를 여기에서 그동안에 남북 장성급 장관급 회담과 관계된 내용을 분석한 걸로 보여지고 언제 그 TF를 꾸린 거예요? 그거는 저기 정확한 시기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지난달인 건 확실합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역대 장관급 장성급 회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그런 TF였습니까? 면밀히 봤죠. 예. 그러면서 공동어로구역이 과연 NLL을 침해하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서 어떤 자기들의 말의 톤을 조율을 했던 겁니다. 네. 그것이 입 밖에 나온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 TF를 가동하면서 어떤 그 북한 정책과 일개 과를 국 단위로 증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예.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협상과도 만든다는 건데 요즘 남북 대화에 무슨 군사 협상이 있습니까? 일거리도 없는데 과를 왜 만드냐고. 이 과정 자체가 수상해요. 아니 통일부는 그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군사 회담을 하면은 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질 말고 예. 순수하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 이제 와서 NLL 슬슬 건드리는 게 저거 뭡니까? 국내 정치에 벌써 뛰어들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는 군사회담을 하면 안 돼요. 통일부에 다 맡겨야죠. 예. 아니 옛날에 미국 소련이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할 때 그러면은 소련의 국방성하고 미국의 국방성이 만나서 그거 타결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거는 국무성이나 그렇죠. 그 군축국 예. 이런 어떤 그 정치 백악관이 직접 하는 거죠. 군인은 뒷받침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무슨 뭐 어로구역을 협의한다, 무슨 뭐 군비 통제 협상에 나간다. 군이 왜 나갑니까? 그거는 정치인이 하는 거고 군은 뒷받침만 하는 거지. 미소간에 언제 그런 협정이 있었습니까? 네. 군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예. 없었어요. 예. 그건 정치 권력이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방부 행보도 지금 뭔가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정치화하고 있다. 네, 정치화된 국방부 즉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정치에 오염된 군대. 예. 예. 아주 정치 논리, 권력을 추종하는 논리에 어떤 그 오염돼 가면서 네. 자기의 군사적 전문성은 오히려 잠식하는 네. 이런 군인은 전쟁 나가면 반드시 쳐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김종대 편장께서는 국방부의 그런 행보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 같다고 진단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의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뭐라는 겁니까? 아니 계속 그 청와대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일만 하고 예. 국정원, 국방부, 새누리당 예. 이 어떤 공조 체제를 가동해서 예. 이거 대선 때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예.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 이런 어떤 권력 기관의 어떤 그 연합에 의해서 이걸 좀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효과를 더 계속 극대화하고 밀어붙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국정원만 너무 나서니까 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정보기관이 마치 그 어떤 정책 부서처럼 행동하는 모양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국정원 원래 마크에서 서비스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 아닙니까? NIS? 원래 국정원은 그 전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이거였죠. 네. 그죠. 음지에서 일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어야 돼요. 뭔 양지를 지향해? 음지에서 일했으면 음지에 그냥 눌러 앉아야지. 왜 양지로 가? 뭐 그것부터가 어떤 정치적이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긴 정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지에서 일하시고 음지에서 잊혀지시고 자기들끼리만 알면 됐지.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국정원이 지금은 뭐 아주 양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해. 그러면 국정원, 새누리당, 국방부 이런 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청와대는 우리는 무관하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일은 박정희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라고 얘기한 거나 예. 그 귀태 요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 얘기가 뭡니까? 왜 돌아가신 분하고 싸우냐? 안쓰럽다. 그러면 자기들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했는데 그건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데고 청와대는 그렇죠. 예, 다 빠지고 예. 국방부 국정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국정원만 너무 내세우니 정권의 이미지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국방부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예. 문제는 국방부의 남북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에 2007년에 하셨던 분들이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맞아. 그 얘기니까 우리 이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지금도 조용히 있습니까? 조용히 있어요. 지금도? 예, 초기에 이상한 말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남의 일이고. 예. 예, 그다음에 김관진 지금 국방장관 2007년에 합참의장 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 이분이 합참의장 할 때 합참에서 이 공동 어로구역이 안을 지원했다고. 예. 이 지도는 합참의장이 검토 안 하면 안 나오는 지도예요. 예. 자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김관진 장관. 이분 가만히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합참의장 정승조 의장 말입니다. 2007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장관을 수행한 실무대표. 그래서 송장각에 가서 김영철 지금은 정찰국장이라고 하는 천안함 주범이라고 하는 대표적 강경파라고 하죠. 이 김영철하고 실무회담해서 7개조 21항의 남북 장관회담 합의문을 만든 실무 대표자가 바로 지금 합참의장 정승조.
그래서 송정각에서 그 하부임은 잘했다고. 어. 폭탄 좀 먹었잖아. 거기에 우리가 이제 첫날은 만찬을 대접받았고 예. 둘째 날은 또 우리가 가진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 만찬에 쓴 돈이 약 한 4,000달러. 거기에다가 준비해간 술. 오. 네, 이걸로 그 김일철이 원래 그 심장 문제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고. 아. 그런데 이제 원스타가 가서 먼저 권하고 예. 투스타가 권하고 예. 나중엔 쓰리스타, 퍼스타가 퍼스타는 없었죠 그때. 예, 이렇게 권해가지고 결국은 4잔이나 먹였잖아. 그러느라고 자기들은 더 먹은 거 아니야. 폭탄주를. 오. 그래서 이거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람 잡던 장군은 그날 들려서 나왔고 서울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못했고. 그 정도로 과음했어요? 아이, 과음 정도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완전히 이 폭탄 회담 잘 됐다고. 그다음에 결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천만의 말씀. 장성급 회담에서 잘 협의하기로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회담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잘 된 회담이에요. 예. 그래서 뭐 무슨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뭐 한반도의 평화와 어떤 공동 번영을 위해서 위하여를 몇 번 외쳤겠어 그날. 이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려니까 되나? 그리고 그렇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뭐 그러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나 김영철 실무 대표가 맨날 꼿꼿하고 나 사퇴하면 그만이라는 김장수가 이뻐서 그랬겠어? 다 노무현 대통령이 깔아놓은 판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정상회담의 그 분위기가 여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합의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 어로구역 빼고 얘기하자고. 종전선언을 위한 군사적 협력도 합의했어요. 오. 종전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협정은 기만전술이라며. 예. 그럼 이거 가서 왜 합의한 거야? 이건 국방부 관점에서 봤을 때. 예. 국방부 관점에서 봐서 이랬다면은 뭐요? 이거 전부 좌파 장군들로 올라가 가지고 북한하고 평화협정 얘기하고 종전선언 얘기하고 한강 하구 개발 얘기하고 공동 어로구역 얘기하고 이건 뭐요? 이건 반역자. 이건 군법회의감 아니야? 다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군사재판에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국가보안법이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잘 되는 회담이라니까. 이래놓고 무슨 자기들이 성과를 부정하려니 국방부를 아무리 내세우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청와대가.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민주당이 어제 그 지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예비하려면 시작이 되죠. 네. 그러면 이 지도가 결정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이 지도가 제출된 회의가 있을 거라고 사전에 네. 정상회담 올라가기 전에 뭐 8월 8일, 18일 날 제가 거기에 마지막으로 입장이 결정된 회의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준비 회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지도가 올라왔을 거라고. 예. 우선 국방부가 이제 군사적으로 이걸 판단한 지도가 있을 거고 통일부가 만든 지도가 있을 거고 또 해양수산부가 만든 지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어족자원 분포도겠죠. 그래서 어획량으로 나누냐 아니면 등면적으로 나누냐 등거리로 나누냐 어떻게 해야 이것이 페어하게 공동어로가 잘 될 수 있는가. 네. 이런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다 제출된 거 아닙니까? 연구 용역비도 많이 썼다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통일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국방부, 국방연구원, 합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걸 다 청와대에서 종합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도를 보니까 어제 공개된 지도를 보니까 거의 국방부 한 대로 됐어요. 예. 네, 그 한 대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회의에 검토된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이 북한에 건네진 자료가 나오면 이제 뭐 민주당은 이런 걸 열심히 입증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어떤 그 증빙 자료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공동 어로구역이 이거였다. 예. 국방부 안 하고 똑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입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벌써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출구 전략을 쓰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잘 준비해놓고 왜 북한 가선 그 말을 좀 확실하게 더 안 했냐. 아마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질 거예요. 네. 이 지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반론쟁이를 못해요. 왜? 아니 공동어로구역은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때 만들자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NLL만 존중된다면 공동어로구역 북한하고 협의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요렇게럼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도 얘기해놓고 그런데 이걸 다 뒤집을 방법이 없거든.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NLL이 존중한 거는 된 거는 물론이고 우리 합참의 작전 통제선까지도 다 고려해서 네. 우리 경비와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데만 딱딱 찍어놨거든. 예. 완벽해요. 그러면은 뭐 저기 이거 갖고는 이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저 뭡니까 이제 다른 거 꼬투리 잡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록에 뭐 이제 뭐 이상한 단어 나온거나 별의별 거 다 꼬투리.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이제 그림인데 처음에 그렇게 지도까지 준비해가면서 했으나 대화 과정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말려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무한 에너지, 노엄 촘스키가 얘기한 무한 에너지 언어 창출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언어학자예요. 예. 그래서 뭐 이 그걸 생산해내는 인간의 뇌 능력을 무한 에너지라고 부른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지금 저기 뭡니까 그 마치 어릴 때 말을 처음 배울 때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어린 애들처럼 새누리당의 그 에너지가 이게 그 통하고 있다고. 그럼으로써 이제 별하별 그 어린애 같은 상상력이 다 동원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나라가 맨날 이런 걸로 정쟁을 하건 민생을 내팽개치건 하자고. 그렇게 원하는데 가야죠. 왜 못 갑니까? 예, 그다음에 뭐 야당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여당이 시작한 일이지. 그런 결자 해지도 야당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보십시오. 요즘 정치권의 모든 시비가 다 말이에요. 맞아요. 뭐 귀태가 어쩌고 닭깎기 마사오가 어떻고 전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꼬리 잡고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네. 주로 공부 못하는 애들, 그 논리가 박약한 애들이 이런 짓을 잘해. 정치학 박사도 어떻게 땄는지 신기해. 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은 학위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뭐 학위가 없으니까 표절도 할 일이 없고 뭐 학사. 왜 또 그런 걸 딱 방송에서 그래 맞아 학사인데 저도 학사. 대신 뭐 박사 남부럽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저기 안 밀린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삼촌풀이 약간 빠지면 출판학개론을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출판계에서만 잔뼈가 굵은 아주 그 노인 어르신이었는데 자기는 박사가 아니래요. 자기는 심사래. 깊을 심자를 써갖고. 그거 재밌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박사는 원래 이것저것 잡학하게 많이 알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만 봐서 깊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사다. 멋있죠. 제가 김종대 편장님께 네. 군사 안보 분야의 심사임을 이 자리에서 공인 마크를 자격이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격증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 이 자리에서만. 아니 좋아.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분야는 국내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네. 저는 누가 뭐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고 저널리스트예요. 그럼. 예, 기자 정신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저기 뭐 군사 안보에 대해 가지고 학교 가면 이런 거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려는 얘기도 이 공동어로 구역이 우리 인천 방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잠수함을 못 잡는다. 이 공동어로 구역이 되면은 그러는데 무슨 소리요? NLL 잘 지키겠다고 한 이명박 정부에서 잠수함으로 뭐 천안함이 어떻고 또 뭐 연평도에 폭격 사건이 어떻고 맨날 뚫리고 얻어 터지고 그놈의 그 NLL 잘 지킨다고 더 많은 그 군사력을 투입했는데 왜 더 뚫리냐고. 군사력 갖고 안보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북해역에 우리 우리 지상군의 이 사고 방식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NLL 방어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치 NLL이 지도에서 보면 선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마치 그 NLL에 무슨 배들이 쭉 늘어서 가지고 선방어를 하는 걸로 알고 계셔. 아니면 금을 쳐놓거나. 그러면 그 밑에 합참 통제선이 있는데 거기에 또 쭉 배들이 늘어서서 지키는 걸로 알고 계셔. 예. 지금 국방부 합참도 그렇게 알고 계셔. 예. 왜 지상군이니까. 육군 패권주의에 그 장악된 옛날에 이런 그 조직이니까. 말씀하셨죠. 예. 근데 바다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NLL 아니라도 북이 얼마든지 인천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건 NLL하고도 굳이 포함방 쏘면은 해주에서 인천까지 장사정포 다 날라가고
그다음에 저기 무슨 반잠 수정 또 무슨 잠수함 또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라도 얼마든지 침투가 가능하고 또 그런 군사적인 수단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합법적으로 중국하고 다 국경이 개방된 세상입니다. 왜 간첩을 그렇게 위험하게 침투시킵니까? 더 합법적인 방법도 많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군사력으로 배들이 쭉 늘어서서 NLL을 지키면은 마치 우리 서북 해역 방위가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떤 지상군식 그것도 아주 재래식 아주 고리타분한 이런 방어 개념을 갖고 이걸 안 바꾸기 때문에 무슨 자꾸 선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니까 NLL 인근의 그 바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도 거기 가서 못 잡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이거를 가서 죽은 바다를 경제적으로 더 활용하자 그러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거지 어떻게 영토 포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김종대 편집께서 아주 단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논리상의 정리가 되는 거고 네. 새누리당이 네. 그렇게 따라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그렇죠. 네. 자, 오늘부터 열람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또 어디까지 갈지 네. 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좀 합니다. 예, 지켜보죠 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문희정이 후원하는 김종배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원 NLL 정국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 이탈남이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긴급 공개 방송을 가질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그다음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등이 참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방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